퇴직하고 처음 맞는 월요일 아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람을 끄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그냥 누워있기가 불편했던 그 아침. 자유로워야 할 시간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오전이 지나면 어김없이 카톡 단체방이 울립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재취업 소식을 알리거나 동창 모임 사진이 올라오거나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들. 잠깐 들여다보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면 방 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올해는 내려오는지 어떤지 묻고 싶지만 부담 줄까봐 참게 됩니다. 다 키워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는 일인데 그 빈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드는 날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수치 하나가 지난해보다 조금 나빠져 있으면 그날 하루는 괜히 무거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속도가 맞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것처럼 지금 이 낯섦과 무게는 새로운 계절을 맞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느끼는 대신 자꾸 옆을 봅니다.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바쁘게 잘 사는데, 저 집은 자녀가 자주 찾아온다는데, 그 시선이 쌓일수록 오늘 하루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비교는 소리 없이 찾아와 소리 없이 지금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시선을 조금 거두어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비교를 내려놓으면 오늘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멀리서 가져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전통시장 골목에서,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61살의 한 분은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난 뒤 한동안 아침마다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는 그냥 텔레비전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점심이 지나도록 외출 한번 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동네 한 바퀴만 돌아요. 처음엔 목적 없이 걷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에 익숙했던 몸이 천천히 걷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아파트 단지 끝에 작은 텃밭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 옆 벤치에서 볕을 쬐는 할머니와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독 가벼웠다고 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분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다가 3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리가 반갑기보다 어색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자연스럽게 모였는데 이제는 그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니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다 재산 이야기가 살짝 나왔고 그날 이후 형제 중 한 명과 사이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오래 남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형제도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았을 것이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 하나가 오래된 응어리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조금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어머니는 시집간 딸에게서 추석에 시댁으로 간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매년 있는 일인데 그날따라 유독 방안이 조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잘 키워서 잘 보낸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 감각이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딸에게서 짧은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건강해. 딱 그 말이었습니다. 긴 말도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하루 내내 묵혀두었던 무게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크게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하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녀도 형제도 오랜 친구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장면들 사이에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서야 텃밭 옆 벤치가 보였고 기대를 낮추고 나서야 짧은 음성 메시지가 충분해졌습니다.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나서야 형제의 무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빠른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르고 그렇게 결국 자신만의 길로 바다에 닿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돌아서 가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리에 닿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딱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어딘가 눌린 것 같은 그 감각,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기대, 그리고 의무감입니다. 비교는 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카톡 단체방을 열었다가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고 무심코 내 하루를 떠올리거나 복지관에서 누군가의 자녀 이야기를 듣다가 괜히 내 아이와 견주게 되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비교는 항상 내가 없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인지 비교를 하고 난 뒤에는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하루가 빛나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빛나는 순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카톡 사진 속 여행지 뒤에도 자녀 자랑 뒤에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무게가 있습니다. 비교의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은 어떤가에서 나는 오늘 어떤가로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기대도 그렇습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형제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자리까지 굳어지면 관계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자녀가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을 때 형제가 먼저 전화 한 통 해주기를 기다리다 지칠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 그 서운함의 절반은 사랑이고 절반은 기대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뀔 때 관계 안에 숨통이 트입니다. 의무감도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합니다. 경조사에 가야 한다. 단체방 메시지에 답해야 한다. 형제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해서 하는 일과 의무적으로 하는 일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 의무감이 진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가끔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일이 의무감으로 한 일보다 오래 남습니다. 모든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비교가 만드는 무게, 기대가 만드는 피로, 의무감이 만드는 긴장.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알고 나면 그것들이 찾아올 때 조금 다르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무는 봄이 왔을 때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을 피워야 한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오는 햇살을 받고 자신의 속도로 꽃망울을 틔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오늘의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 말이 오늘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부터 딱 하나씩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쌓일 때 하루가 조금씩 내 것이 되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스마트폰을 바로 집어들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호흡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열어줍니다. 몸이 오늘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좋고 가까운 전통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러 가는 걸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걷는 것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골목 어귀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냄새. 그런 것들을 그냥 느끼며 걷는 10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풀어줍니다. 저녁에는 오늘 감사했던 것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따뜻했다. 하늘이 맑았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충분합니다. 수첩에 적어두셔도 좋고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카톡 알림을 잠시 꺼두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단체방 메시지, SNS 알림 그것들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삶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알림을 끄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시간만큼은 내 것으로 두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에서도 작은 경계 하나가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절 식탁이나 경조사 자리에서 돈 이야기.
유산 이야기, 자녀 비교, 정치 이야기가 나오려 할 때 굳이 맞서거나 반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말고 우리 다음에 천천히 하자. 오늘은 그냥 얼굴 보는 걸로 하자. 이 한 문장이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줍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형제나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마음에 세워두면 그 순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거나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 어느 쪽이든 미리 정해두면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형제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을 때는 짧아도 됩니다. 별일 없지?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잘 지내. 용건 없이 건네는 이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훨씬 깊이 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 앞에 서서 혹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오늘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번씩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숨 고르기 한 번, 목적 없는 산책 10분, 감사, 알림 잠시 끄기 이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삶의 속도가 조금씩 내 것이 되어갑니다. 관계에서도 부드러운 경계 하나가, 진심 어린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된 피로를 덜어줍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가 만드는 무게를 들여다보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보고 작은 루틴과 부드러운 경계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하늘이 있다면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는 것. 딱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조용히 건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속도에 맞춰 살고 있는가? 내 하루가 진정 내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진 것인지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무겁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 대한 기대인지, 형제에 대한 서운함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걸어온 오래된 기준인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빠르지 않아도 되고, 더 많지 않아도 되고, 더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 호흡으로, 내 속도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기대를 가볍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꽃처럼 피어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